퇴사하면 제가 1년 안에 월 1,000만 원 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밖은 엄청 춥고요.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멘탈이 흔들립니다. 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세요. 반갑습니다. 웅드로입니다. 제가 퇴사를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24년 12월 2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들, 중간중간에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생각, 저의 어떤 변화 과정까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의 어떤 성장 지표를 보여드리려면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5년 1월부터 그리고 25년 12월까지 제 매출 숫자를 보여드리면서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24년 12월 저는 호기롭게 사표를 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사 의원면직이죠. 30대 후반이었고 이제 돌진한 둘째랑 4살짜리 딸을 둔 두 아이 가장이었습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제 나이 또래들은 승진을 고려하거든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명예퇴직도 할 수 있고 월급도 점차 늘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출근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내가 원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 23년도 7월에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시작하는 것이 아닌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대행 일로 클라이언트 분들의 블로그를 관리해주고 매출을 올려주는 일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확장이 되면서 월급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해볼만 한데? 이 정도면 퇴사해도 되겠다. 나 이거 본업 그만두고 여기 시간에 블로그 대행 일에 투입을 하면 월 1,0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저는 2024년 12월에 사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축하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거 뭐 하려고 그러나?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아마 다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자기 확신이 너무 뚜렷했거든요. 난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는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너무 강했어요. 이렇게 호기롭게 25년 1월을 맞이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성장 곡선을 매출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호기롭게 퇴사를 하고 1월을 맞이했습니다. 제 블로그 대행 매출을 보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바로 최고치를 찍습니다. 5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때 고가의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나 괜찮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50% 이하로 떨어진 거죠. 이때 200만 원 계약을 하던 클라이언트가 한 달만 하시고 그만두셨고, 그리고 또 변호사 한 분도 한 6개월 하시다가 이때 2월 시점에서 변화가 필요하셨는지 계약을 중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수익이 절반 이상, 50% 이상 떨어졌죠. 이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거 나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이 막 앞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때는 신규 유입도 없었고 굉장히 제가 방황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법률 전문직만 대상으로 해볼까 해서 막 로고도 만들고 상호도 새로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다시 바꾸고, 방황의 시간이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3월이 되자 제 우울감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없던 매출도 거기서 절반 이상이 또 떨어졌거든요. 이때는 또 두 팀이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 제 총 수입은 한 160 정도 됐었고, 이때 제가 또 무모하기 시작했던 게 원고 작가를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 수익이 1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자, 이거 이 순간이 오면 진짜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 합니다. 너무 부끄럽거든요. 주변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때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냥 하던 교사 그냥 잘 할 걸,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제 선택에 후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심적으로 좀 힘들었을 뿐. 그리고 이때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으니 제가 다니던 공유 오피스 계약을 해지를 하고 비상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보통 3월이면 계약이잖아요. 선생님들도 다 일을 해야 되고 와이프도 출근을 하고,
그런 시즌인데, 한창 다 바쁜 시즌인데 나만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와, 이거 멘탈이 좀 깨지더라고요. 제가 예전 유튜브 영상 보면 집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을 건데 그때가 딱 이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이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저는 브랜딩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 벌어들인 수익은 더더욱 줄어들었죠. 회사 다닐 때는 출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니까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 4월에는 좀 봄의 위기가 찾아왔었고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이 3월 달에 첫 고객인 청소업체 대표님이 박씨를 물어다 주었어요. 고객을 2분이나 데려온 거죠. 그렇게 해서 줄눈 업체, 코팅 업체도 연달아 맡게 되었고 제 매출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4월에는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는 공유 오피스 상주 계약을 맺고 출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하는 거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내가 도태돼 있는 것 같고 삶이 약간 찌들어 있는 느낌? 그래서 다시 1인 사무실을 알아봤고 공유 오피스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사이에 대전에서 변호사님이 한 분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다시 300 중반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7월도 마찬가지 한두 개 정도 해지가 있었지만 이때는 제가 관리하는 고객사분들에게 집중을 했고 때는 좀 더 제 브랜딩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때 확보를 했습니다. 이때 원고 작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8월에는 제가 공유오피스 블로그 체험단도 관리를 해드렸는데 이때 공유오피스 사장님이 저에게 2호점을 인수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십니다. 저는 사실 고민을 했지만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제안에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8월에는 또 가족 휴가도 한번 다녀왔었어요. 베트남에도 한번 다녀오고 좀 쉬는 기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유 오피스를 인수할까 말까 사실 와이프랑도 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이때 당시 와이프 의견은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이었죠. 저도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유 오피스 공실률이 꽤 있었거든요. 한 40% 정도만 꾸준히 자리하신 분들이 있었고 나머지 자리는 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제가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 이거를 마케팅으로 채울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답은 정해졌었죠. 저는 그냥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와이프를 잘 설득해서 8월 중에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일부터 공유 오피스를 인수하게 되었고요. 이때부터는 블로그 대행 홍보는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고객사만 유지를 한 채 공유 오피스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달 수익이 공유 오피스는 고정비 다 빼고 남은 순수익만 봤을 때 이때 270만 원. 그래서 이때 9월부터는 그나마 이제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좀 더 잘 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유 오피스를 인수를 했지만 여전히 오픈데스크에 대한 공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때 좀 깊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9월 중에 부분 리모델링을 할까 말까 이거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침 바로 옆 상가에 미용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기간이 9월 말부터 거의 10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공사 소음 엄청 났습니다. 정말 좀 힘들었고요. 분진이 막 넘어와서 제가 대판 싸우기도 했어요. 사실 시공자분들 잘못은 없었는데 그때 주말에 분진 넘어온 거 확인하고 모든 공간이 다 분진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화가 너무 끝까지 나서 시공하시는 분들 다 멈춰 세우고 1인 시위했던 그런 하루도 있었습니다. 9월은 정말 이때 좀 힘들었어요. 이때 막 인수 절차도 엄청 신경 쓸 게 많았는데 또 양수 양도도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개인 거래다 보니까 계약이 좀 허점도 많았었고 그리고 공실률도 해결이 안 됐었고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옆에서 미용실도 공사를 하니 나도 지금 시점에서 빨리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10월 한 달간 오픈데스크 17석을 1인 독립부스 형태로 바꾸는 시공을 합니다. 이때 오픈데스크에는 딱 3분이 계셔가지고 3분의 짐만 좀 빼서 공사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안에 계신 룸 오피스 고객분들한테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명절 시작하기 전 주말을 이용해서 분진 날리는 소음 심한 공사를 빨리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공사도 턴키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일일이 다 업체를 알아보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정말 몸살이 났습니다. 칸막이 업체를 알아봤고요. 근데 칸막이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오피스는 각 실마다 랜선이랑 전기가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전기 배선 공사도 따로 해야 되고요. 조명도 해야 되고, 또 유리는 또 필름을 씌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종 가구, 도어락, 옷걸이 등등 정말 해야 할 게 너무 많았고, 여튼 이때 10월도 정말 업다운이 좀 있었던 그런 달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공유 오피스 수익이 이 정도 나와줘가지고 잘 넘겼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저는 이때 마케팅도 열심히 했거든요. 서비스 공간도 바꾸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달에. 그래서 50평대 공유 오피스에서 순이익 500만 원을 달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블로그 내용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800만 원 정도 수익을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번 달 12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블로그 대행도 안건 계약이 체결이 됐고, 공유 오피스도 500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막판에 또 비상주 계약이 많이 체결돼서 또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못 벌었지만 2025년 한 해 물론 새 전입니다. 제가 한 900만 원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이 수익이 아직은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을 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1년의 어떤 성장 과정이었고요. 한번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퇴사 후 현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현재 저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사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표를 가슴속에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면 누구는 부업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또 온라인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퇴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번 돈은 여러분이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챙겨주는 그런 재정관리, 4대 보험, 기타 식비 등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시고 비용 지출하셔야 됩니다. 분명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언젠가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즐거운 일을 찾았다면, 지속 가능한 일을 찾았다면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사를 마음 먹었다 하셨다면 내가 정말 즐겁게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지 거치셔야 됩니다. 저는 블로그 마케팅 일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많은 사업자분들 만나고 이런 사업이 좋구나, 이런 사업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 그런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 매출이 바닥이 났다고 해서 내가 만약 좌절하고 포기를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년, 2년, 5년, 10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스스로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확장 가능한 사업인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블로그 마케팅 대행 일을 선택한 이유도 이거는 충분히 시스템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했었거든요. 클라이언트 상담부터 글 작성, 이미지 제작, 소통 관리까지. 그런데 이렇게 계속 혼자서만 다 하려고 하면요, 결국 상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위임하지 않고 계속 혼자서 해결하다 보면 시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씩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원고 작가분들과 협업해서 클라이언트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키워드 분석과 초안 작성을 다 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내가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블로그 마케팅 대행 일은 확장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사실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완전 무인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완전 상주하는 것도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담 문의 전화만 받고 계약서 작성하고 한 번씩 공간을 소개할 때, 그럴 때 방문이 필요하지, 계속 여기 앉아 있으면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저같이 온라인 마케팅 일을 동시에 하지 않는 이상은 상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장 가능성을 받고 앞으로 2호점, 3호점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퇴사를 꿈꾸고 있고 내가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확장 가능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기 객관화도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지속 가능한 일인지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시고 직접
부딪혀 보시는 경험을 해보세요. 아마 퇴사 후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배움이 있거든요. 최대한 안정적인 직장에 있을 때 이 깨지는 과정을 미리 경험해 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장 일을 멈추고 쉬세요. 휴직을 쓰시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학교 일을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학급이 붕괴가 됐었죠. 그때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신규 교사였는데 아이들마저 저를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학급이 붕괴가 되니 매일 저녁마다 고통스럽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어디 그냥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게요. 하늘이 그걸 아셨는지 저에게 교통사고라는 선물을 줬어요. 그때 제가 스파크 수동을 몰고 다녔었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눈을 다쳤거든요. 지금도 약간의 한쪽에 난시가 있는데 정말 다행이게도 조금이라도 위치가 한 0.01mm만 옆으로 갔어도, 스크래치가 옆으로 났었어도 저는 아마 한쪽 눈을 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조금의 난시가 있는 정도로만 잘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사실 퇴사를 못했어요. 퇴사할 용기도 안 났고요. 그냥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저는 그거를 이겨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그 시절로 저는 돌아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어디 터놓을 데도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런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간이라면 저는 당장 내려놓고 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충분히 조직은 돌아가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버팁니다. 좀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이러지 마시고 저는 반드시 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퇴사 후 1년 그리고 저의 어떤 생각, 그래프로 보는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는데요. 막상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사실 저는 1년 뒤에 이 시점에 월 1,000만 원을 벌 줄 알았는데 물론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치고 나가서 제가 원하는 결과들 그리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라이프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깨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옹두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